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100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점포 개발팀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직영점, 그리고 가맹점, 그래서 이제 가맹점 주님들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매장을 오픈해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과연 점포 개발자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 직원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애비 가맹 점주님들이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본사 직원이나 본사 점포 개발자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 말씀 진짜 잘하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수익 500만원 이상 보장될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대박 나실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어디까지 그 분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 고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점포 개발자나 영업 담당들이 어디 상권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가끔, 아니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결론 지어 드릴게요. 만약에 하시려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매장이 50개 아니면 100개 이상 되는 그런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일 경우에 전년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어디에 매장을 오픈할지 상권에 대한 분석을 다 해놓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소개시켜주는 상권에 경쟁사들의 매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의 브랜드 매출 갭 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경쟁 브랜드가 얼마 정도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리는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이 찍어주는 상권은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매장을 50개 이상, 아니면 100개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이상이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라면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신생 프랜차이즈 회사 또는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오픈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찍어주는 상권은 그렇게 많이 신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점포 개발자나 영업사원들과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조그만 이런 종이를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예상손익분석서라는 종이를 줄 건데,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나올 예상 매출과 그리고 비용은 얼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영업이익은 얼마,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종이를 받으실 거예요.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창업박람회를 가시게 되면은 창업박람회 업체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브로셔를 줍니다. 저희 브랜드는 뭐 매출이 이만큼 나오면은 마진율은 몇 프로 해갖고 영업이익은 얼마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 그런 브로셔를 줄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 분석서에 나와 있는 비용들은 큼직큼직한 비용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 조그만 부분들, 뭐 작게는 기장료, 뭐 카드 수수료, 아니면은 뭐 수도세, 전기비, 이런 비용을 거의 다 빼놓고 큼직한 뭐 인건비 같은 임대료, 이런 비용만 넣어놓고 만든 분석서가 태반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분석서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그 분석서는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좀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만들어진 분석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분석서에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매출을 넣고 인건비를 넣고 각 비용들을 넣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주는 자료는 절대 믿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부분인데요, 양도양수예요. 프랜차이즈 회사에 오픈을 하면은 가끔씩 들려오는 말이, 기존 매장의 양도양수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뭐 많이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죽은 매장입니다. 양도양수를 한다는 거는 매장의 운영을 하다가 매출이 너무 현저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매장을 접고 싶은데
하지만 위약금이 많아서 못 접는 매장들이 많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매장들을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뭐 그분들은 원래 운영하시던 분이 장사를 못 하셔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원래 이게 매출이 엄청 잘 나오는 매장인데 지금 급하게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지병을 인해서 매장을 급하게 넘기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현란하게 말을 할 거예요.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죽은 매장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갖고 인공호흡을 하든 심폐소생술을 해줘도 살아날 수가 없는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양수로 나온 거예요. 절대 어떤 프랜차이즈든 양도양수는 하지 마세요. 뭐 정말 좋은 매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매장이 나오면은 그 근처에서 똑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이 그 매장을 먼저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까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신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절대 양도 양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케이스는 상권을 이제 영업사원이나 개발자들이 찍어준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상권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오픈을 하세요. 저 자리에 오픈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믿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상가마다 권리라는 게 어느 정도씩은 다 붙어 있고 권리 없는 신상가도 많이 있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상가들은 권리가 조금씩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권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개발자나 영업사원분들도 직장인이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1,000만원, 1억 이렇게 주고 들어간 매장을 나중에 이제 폐점할 때 만약에 1,000도 못 받게 돼버리면은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추천을 할까요? 만약에 정말 점포개발자가 저 자리 꼭 하세요라고 말을 한다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라고 권해드릴 수도 있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점포까지 권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이 상권 내에서 저 자리 얼마, 저 자리는 임차료가 얼마, 저 자리는 임차료가 얼마, 이 자리 2층에 이 자리는 임차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매장을 또 동일한 상권 내에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 중에서 골라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정도로 조언을 드리는 정도라면은 오케이, 그 정도 믿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상가도 아니고 저 한 개 점포만 갖고 와서는 꼭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으로 할까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당연히 프랜차이즈가 자영업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적다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이 아이템이 좋은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제가 오늘 이 영상 말고도 프랜차이즈 회사의 각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현명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 소리나 밝기나 이런 게 고르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